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언니?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자가 뽑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기 타임 설문지는 그냥 저기로 보내는 거 PDF. 좋아요. 카드 시죠 무슨 카드 시죠? 카드 시죠. 그쵸. 뭔가 애매하죠 지금. 한자만 더. 아버님 아이 이름이 연아라고요? 유나. 윤아. 왜 없지? 감사합니다. 왔다. 네. 있습니다. 혹시 최종 등급 혹시 알고 계세요? 중간고사까지밖에 안 해줘가지고 최종 등급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1등급 받는 아이들 기준으로는 문제풀이 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정답률이 80% 이상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보통 이제 오롯이 준비하면 20번 정도의 단어 시험 보거든요. 그 중에 지금 4번을 통과했다는 건데, 이제 12번 시험에서, 그쵸.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단계가 PATH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레벨링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 문제은행의 자세한 데서 문제를 배포를 하거든요. 자, P단계를 도달하면 그 다음에 A등급으로 승급, 그 다음에 T단계로 승급, 이렇게 가는 건데 한 번도 승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유형이 P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안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성적 보면 스트레스를 한번 일단 제 잘못이기도 하니까 아니, 제가 일단 좀 우리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공부시킬까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베토영어학원 대표원장 한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초에 뵀었거든요. 대부분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다시 뵙는 것 같고요. 네, 재원생 학부모님들과 또 신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오늘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 오고 계신 중이지만 시간이 되었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1학년 어머님들, 아버님이실 텐데 한 학기 보내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네,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네, 아마 오늘은 저희가 이제 1학기 때의 소회를 또 얘기하면서 2학기 때 저희가 어떻게 또 배토가 한 번 더 진화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촘촘하게 관리할 건지 또 어머님들에게 선언하고, 네, 또 약속드리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관리했더라 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1학기 기준으로 네,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전체 인원에서 40명이 네, 1등급을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100점짜리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전교 1등, 전교 5등, 뭐 반 1등도 많고요.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 어머님들 보여드리면, 와, 베토 잘했네. 이렇게 표정을 지어주시는데, 지금 어머님들께서는 굉장히 찹찹해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아이 이름이 어딨나 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통계를 좀 내봤더니,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에서 영어에 100점 나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거의 저희가 다 네, 석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교 1등도 3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지금 4년 연속 50% 이상 배출했던 학원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네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분당의 학원의 개수를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약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결과를 공유 드리는 이유는 방법은 틀리지 않았다. 네, 저의 철학은 옳았으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저도 이제 한 학기를 또 같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뭔가 좀 느낌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만의 또 이제 생각해놓은 솔루션을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까지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학교에 따라 최대 2주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날짜가 다른 만큼 학교마다 시험 유형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뭐 보편고, 판교고, 임해고 각각 보내시는 학교는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유형도 굉장히 다른데요. 오늘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텐데, 그 숫자가 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영어 내신 우리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 그 시절이던 때 기억하세요? 혹시 아이들 최종 능력이 아직 초졸이었을 때, 그때 영어 시험과 지금 좀 되게 다르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고 있던 중간에 이제 베토 베이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너네 중3 아이들한테 조언을 좀 해줘라, 후배들한테. 너네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중3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뭘 하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159명의 친구들이 설문에 응해줬거든요. 정말 후배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50%가 넘는 아이들이 어휘는 입장권이다. 그러니까 중3 때 짜샤 어휘 다 끝내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도 어휘 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1등급을 받고 있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어휘도 중요한데 너네 독해 진짜 실력 없으면,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 되지 않으면 영어에 시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중3 때 많이 공부하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3으로 돌아간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거의 압도적으로 어휘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독해 실력, 그 나머지는 마이너한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휘랑 독해에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두 개 합쳐 75%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설문 결과를 보고서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을 적지 않게 배출했고 좋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또 2등급 문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풀이 되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어휘가 고민이고 여전히 독해가 고민인 거죠. 왜냐면 이 두 개의 고민이 끝나야 그 다음에 어법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고민의 수준이 조금 낮은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모두 영어가 조금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정도 시험 수준이면 제가 기대하는 1등급 컷이 있잖아요. 그 1등급 컷에 굉장히 미치지 못한 아이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좀 쉬운데 서술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등급 컷이 84점밖에 안 나오지? 뭐 이런 충격에 저도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모두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해볼만 하고 이 두 개가 좀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겠다. 한번 자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기 부분에 대해서 159명의 이 설문조사 내용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의 말미에 제가 후기를 부탁드릴 텐데 후기를 적어주신 학부모님께는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결과거든요. 특히 이제 1등급 친구들과 또 고2 선배들이 되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어머님도 드렸을 때는 어떤 후기를 주셨냐면 집에서 형광펜 밑줄 긋고 아버님 읽어보시고 아이도 읽어보시고 지금 거의 가보로 내려올 정도로 지금 귀한 자료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몸풀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의 숫자를 준비했는데 이 6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향만 풍겨도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임신했을 때 즐겨 먹었던 레몬 사탕입니다. 네, 아주 인생의 상큼함을 더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8에서 48이 무엇일까요? 향만 풍기셔도 제가 정답을 인정해드립니다. 어떤 점수일 텐데요. 네, 평균 점수가 네, 맞습니다. 평균 점수가요. 저게 판교고 1학년인데요. 평균 점수가 중간고사 때 68점이었다가 48점으로 한 번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시험이라고 보기에 평균 20점 떨어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웬만하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윤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29점은 뭘까요?
29점. 29점. 네. 어떤 최저 점수죠? 아버님 개인전이시니까 네, 맞추셔도 됩니다. 네. 도현이 어머니 혹시 아시겠어요? 보평 점수게요? 판교 점수게요? 와, 잘 찍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보평고 2학년 3등급 컷 점수입니다. 네. 제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29점입니다. 네. 1등급 컷은 84점이었고요. 그 다음 2등급 컷은 69점에서 7점 정도? 제가 정확히 점수 기억 안 납니다만 3등급 컷이 29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3등급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네, 한 번 3등급에 들어가면요 29점부터 60 몇 점 찰 때까지 내내 3등급이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고등학교 시험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아이들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영명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 어머니 아까 예쁘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번에 보평고 2학년 1학기 2차 때요 95점 이상 나온 친구들의 인원수입니다. 네, 중학교 때는 95점 이상 당연히 받는 거였고 100점 너무 신기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문항은요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항수입니다. 네, 중학교 때는 거의 교과서 중심으로 많이 냈었죠. 근데 영문항 한 번도 내지 않은 학교들이 2개나 있고요. 특히 보평고 1학년은 2개의 과를 실제로 진도를 내놓고 막판에 뒤집어서 진도에서 완전 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 2주를 헛발질을 한 거예요. 애들도 이제 멘탈이 그럴 때 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고 당연하게도 네, 분당에서는 교과서 잘 쓰지 않으면서 2학기 때도 이런 흐름은 아마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교과서를 맨 마지막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6지문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요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선물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원고등학교 2학년 일이고요. 뭘 6문제를 내는 걸까요? 서술형은 당연히 한 5문제, 6문제 납니다. 네네. 하지만 맞추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문제는요. 아이들 기준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지문이죠. 외부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되게 신기한 흐름인 게요. 예전에는 특히 태원고 같은 경우는 정말 본문의 시험 범위에 충실하게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5문제에서 6문제를 내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의 기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께 그냥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건데 EBS에 이제 올림포스 9대 변별이라는 고3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에서 또르륵 해서 발췌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6문제에서 얼마나 덜 틀리냐의 싸움이 1등급 진입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60개는요. 보평고 2학년 한 번 시험 준비할 때 들어가는 부교재 지문 개수입니다. 네, 요번에 65개까지도 갔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숫자로 보니까 좀 더 느껴지시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같은 분당인데 학교마다 출제 비율이 너무 다릅니다. 태원고는 어휘 비중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임해고는요. 원문의 변형률, 그러니까 공부했던 지문을 바꿔서 내는 경우, 그런 지문의 경우가 68%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비중도 이제 임해고도 높고 더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배점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 평가할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략이 너무 다르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5개 학교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를 절대로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미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은요. 아이들이 공부했던 지문, 시험 범위 지문이고 오른쪽은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을 저희가 분석할 겁니다. 파란 색깔이 아이들 기준으로 처음 보는 변형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원문에는 없는 이런 문장들이 변형되고 추가되고 그리고 그 빈칸에다가 알맞은 표현을 고르라고 하니까 아이들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해서 이 문장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판교고등학교 할루시네이션에 관련된 외부 지문이었거든요. 이런 외부 지문을 완전히 변형한 다음에 다시 그 새로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게 그러니까 본인의 오롯한 수능 실력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까지는 시험 범위였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처음 보는 지문을 붙였고 그래서 지문의 길이를 통해서 부담을 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이 세상 속 많은 상어들이라고 하는 게 본문에서 뭘 의미하는지 쓰고 본인의 인생에서 접한 상어들을 영어 문장으로 적어라. 네. 네, 이번 1학기 2차 시험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요, 요것도 이제 보편고 시험 문제인데, 앞에 건 임의고역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문장밖에 되지 않았던 거, 이렇게 쭉 늘립니다. 이거 무엇 덕분에 가능하죠? AI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늘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금전과 관련된 내용, 반사회적이거나 비인륜적인 내용은 불가하고, 현재 자신에게 신이 초능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주절과 종속절을 갖춘 가정법 한 문장으로 적어라. 그리고 영어로 20단어 이상 35단어 이하로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 지금 두 문장으로 작성을 하고 했는데 전교에 두 문장으로 작성한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주절과 종속절을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 문장만 적어도 학교에서 점수를 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애들이 지금 문제 조건을 읽는 것도 지금 삐리삐리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가정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작성하는 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까 하향평준화 말씀드렸죠? 이게 보편고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 지문, B 지문 보이시죠? 서로 무관한 지문인데 이 두 지문을 엮은 다음에 그걸 다시 요약문을 작성하게 하는 유형입니다. 당연히 요약문은 애들 기준 처음 보는 문장이 될 거고요. 그 안에 주어져 있는 보기를 변형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중에 단어가 consumer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소비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려운 단어 아닌데 이 단어를 consumed라고 해서 내 감정이 다 소비되고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책 기준으로 한 4번째 정도 되는 의미의 단어를 본인이 PP 형태로 바꿔가지고 넣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당연히 전교에서 별로 맞춘 애들이 없고 이걸 맞췄다고 하면 아주 확실한 1등급 들어가는 그런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 어렵죠? 네. 그리고 아예 본문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안 돼 있는 거요 어머님들 the, they, to 이런 것들만 안 되는 거고요. 거의 다 변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요약문을 하는데 여기 있는 단어의 수준이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을 사용하면서 고1 때 고2 수준 정도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죠? 보편고, 판교고 전부 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을 사용하면서 단어를 고3 단어까지 가져갑니다. 여기 5번에 jeopardize라고 하고 읽을 수 있는 아이들도 거의 없는 수준의 어려운 단어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출현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능 기출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출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 되게 잘 빠져나가는 단어여서 위험에 빠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 또는 1, 2, 3, 4, 5번 보기 자체의 길이를 굉장히 늘리고 여기에 어려운 단어들을 배치해서 내가 본문을 아무리 다 공부했고 외웠어도 여기 있는 단어들이 기본 실력으로 커버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려운 것들만 뽑은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온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랑 B라고 하는 이것도 전혀 무관한 지문입니다. 이게 송림고등학교랑 보편고가 되게 사랑하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무관한 지문을 연결해 놓고 특히 송림고 같은 경우는 A와 B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전략을 모두 사용한 광고 예시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수능으로 절대 커버할 수 없는 그 내신 시그니처 유형이잖아요. 이런 유형들이 아주 참신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1, 2, 3, 4, 5번 보기 자체가 본문을 읽는 것만큼의 부담을 주고 있죠. 그래서 타이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확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당 영어의 현실입니다. 네, 애들 1학기 때 고생 많이 했겠죠. 네, 근데 이 2번밖에 안 봤습니다. 시험 몇 번 남았죠? 8번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A라고 하는 지문은 아이들 기준으로 공부했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B, C라는 두 개의 지문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파란색, 일색인 거 보이시죠? 처음 보는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지문을 관통하는 단어 3가지를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집했기 때문에 어머니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비포용지에 시험지로 하면 한 면이 꽉 차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런 문제들이 막 섞여 있는 30개 좀 안 되는 문제를 45분 안에 풀고 OMR까지 작성해야 되는 아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3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됐고,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1학기 동안 아이들과 이제 패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학기가 남긴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한 기출시험만 89회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문항 단위로 분석, 그러니까 이 89개 안에 있는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낱낱이 쪼개서 분석한 문항의 개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축한, 한 학기 동안 구축한 문제, 자체 문제가 5만 문제 정도가 됩니다. 네, 일단 자체 문제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시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유료 자료에서 뭐 아잉 모두 아시고 이그잼 모두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로 분당히 학교 시험에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 학원이 그 학교의 기출문제 경향이나 그 수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주느냐의 싸움인데, 근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만큼의 문제를 만들어야 했을 만큼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왔지만 그만큼 시중의 자료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5개 학교를 한 학기 동안 하면서 만들어낸 동형 모의고사만 100회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모은 것들이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숫자들은요, 하나도 왜곡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완전히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1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제가 앞서서 5만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 학교당 10,000문제 정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중률은 사실은 15%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죠?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감히 예측한다, 완벽하게 적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적중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무슨 표현이 굉장히 다 똑같다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순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유형 내에서 저희가 예측이 됐다는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럴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시험 전에 이만큼의 문제를 많이 풀었지만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걸 다 풀지 못하고 간 친구들도 있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문을요, 여러 각도로 이미 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때 7번, 8번, 25번, 5번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7번, 8번 지문은 12가지 유형으로 변형해서 4단계의 문제로 아이들이 풀어내서 훈련을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되든 틀리지 않게끔 하는 적용력과 응용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달라졌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때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쌓아왔다면 2학기 때 어떤 변화를 좀 주어야 할지 저도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잘한 친구들도 많지만 그만큼 제 아픈 손가락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저의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약속드렸던 것 중에 지킨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배트 혹시 기억나실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이 나가고 그 책 안에 저희만의 모든 노하우와 시그니처가 담겨있는 교재가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한 학기 동안 나갔던 표지의 일부를 좀 모아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표지를 통해서라도 좀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모두가 다 교재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매주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문제은행에서 있었던 문제에 그 학교의 시그니처 유형에 맞게 문제가 탑재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1학기 때 아이들이랑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실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원래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선에서의 이제 부담을 줄이는 과정이 좀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기록에 대한 소통을 드리지 못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아이디 로그인해서 보고, 이거 저희는 대시 화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화면이니까요. 보시면 3월 몇 회차부터 6월 몇 회차까지 전부 다 이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언제 풀었고 정답률이 어떻고 하고 있는지를 다 보는 기록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유형별로 어떤 문제를 얼마큼 풀었는지 전부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오신 어머님들께 이렇게 성적표 먼저 나눠드렸잖아요. 이런 누가 기록들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초록불이 들어왔다는 건 이 지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이 지문의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시보드인데요. 저희 안에는 이렇게 전부 다 아이들이 출석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매번 코멘트를 하면서 이 친구가 질문을 몇 개 했는지, 문제는 지금 몇 번 숙제가 밀렸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먼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사수령 훈련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학교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또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느끼고 계셨죠? 그래서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학교당 10회 정도의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적중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말씀만 못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학기 때는요 동형 모의고사 10회를 받고 그 다음에 매번 오면서 수업시간 했던 것들을 누적 테스트를 통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회차마다 편성해서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단어는 클래스카드라고 하는 일반적인 앱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틀린 단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동으로 일일이 이 단어가 이 친구가 어려우니까 이제 따로 챙겨주는 어떤 이제 사람의 손을 타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택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마다 틀린 문제가 다르겠죠. 도윤이가 다를 거고 유나가 다를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아이들에게 다시 그 틀린 문제만 쌓아서 주는 종이를 저희가 스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처방을 해주고 담임선생님이 피드백해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1학기를 제가 돌리고 나서 자신감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요. 이 동형 모의고사와 누적 테스트를 합쳐서 리뷰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는요. 매번 올 때마다 시험을 보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누가 기록이 되고요. 그게 매번 학부모님께 전송이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 안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중요했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복습을 위한 문제와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 맞는 동형 모의고사 네, 이렇게까지 구성이 돼서 되어 있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각 유형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까지는 어휘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는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영작 문제, 나아가서는 해석 문제까지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기본기를 잘 닦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검증하는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1학기 때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너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너무 심각하게요.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 영어의 입지가 줄었기 때문에 수학에 집중하셨을 거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을 거고 애들 지금 국어 문해력 이슈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하다가 사회과학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영어가 5분의 1이 됐는데 5분의 1도 아니고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올라와서 지금 영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 너무 느껴지시죠? 영어의 비중은 사실은 내신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체 입시에서는 영어가 정말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평가니까 되게 쉽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약간 일루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석시험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학기 때 처음에는 진행하지 않았다가요. 심각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해석을 잡아주지 않으면 얘는 얘 인생에서 영어가 큰일 날 수 있겠다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정례화해서 정말 까다로운 구문이면서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것들 반드시 영작을 하고 넘어가야 얘가 지금 시험뿐만 아니라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내신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나아가서는 영어로 논문 써야 되고 영어로 리서치하고 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기본기까지를 고려하는 좀 너무 거시적일까요? 하지만 너무 기본기가 챙겨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될 거고 리뷰 테스트 역시 사실은 이런 테스트가 필요한 친구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 두 부류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이원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클래스카드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앱의 정말 좋은 점은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 들어가는 세트가 저희 선생님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보편고 전문 선생님이, 판교고 전문 선생님이, 임외고 전문 선생님이. 그런데 앱의 한계점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한번 틀렸잖아요. 그럼 틀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내 베토보카라고 하는 이름의 앱을 개발을 했고 완성해서 2학기 때부터 사용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게미피케이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공개할 거고요. 퀘스트를 줄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랭킹을 올려가는 재미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아이들이 단어를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단어가 선생님들이 아이들마다 설정한 주기가 다르거든요. 1학기 1 단어가 100점, 2학기 2 단어가 100점, 3학기 3 단어가 100점, 4학기 4 단어가 100점, 5학기 5 단어가 100점, 6학기 6 단어가 100점, 7학기 7 단어가 100점, 8학기 8 단어가 100점, 9학기 9 단어가 100점, 10학기 10 단어가 100점, 11학기 11 단어가 100점, 12학기 12 단어가 100점, 13학기 13 단어가 100점, 14학기 14 단어가 100점, 15학기 15 단어가 100점, 16학기 16 단어가 100점, 17학기 17 단어가 100점, 18학기 18 단어가 100점, 19학기 19 단어가 100점, 20학기 20 단어가 100점, 21 단어가 100점, 22 단어가 100점, 23 단어가 100점,
네, 예를 들면 도윤이는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나오게, 어떤 친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시 나오게 해서 내 시간에도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그 아이의 세트 안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단어가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세트가 공통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취약한 단어를 빨리 매겨서 가는 것들. 원래는 1학기 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되면서 이제 2학기 때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동복습이라고 하는 아이들마다 개별화된 그런 앱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범위도, 통과 기준도 애들마다 전부 다 개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단어를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정말 필수적인 단어들 전문 용어였기 때문에 너가 못 외웠지만 내신에서 필요한 단어들만 골라서 준다든지 이 친구는 지금 중학교 때 단어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그것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개인화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까 보여드렸던 코멘트 혹시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학습 결과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매주 리포트로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동형 모의고사 10회를 통해서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네, 항상 확인을 했는데 효과는 분명히 봤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렇게 복습하는 것에 누적하는 것에 어떤 즐거움까지는 아니지만 효과를 아이들이 봤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완전히 정례화해서 등원하면 무조건 리뷰 테스트 봐야 되고 100점으로 환산해서 누가 기록으로 쌓이게 되고 일정 점수가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될 때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리뷰 테스트 안에는 해석, 영작,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동형 문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유는요. 얘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 다음 복습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고 사실은 고등학교는 이런 시험 문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습 확인용 문제와 학교의 시그니처 유형에 맞춘 동형 모의고사, 동형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네 면의 페이지에 쌓여서 네, 매번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려보면 아이들을 등원하기 전에 단어를 먼저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면은 수업을 하거나 또는 1대1 첨삭을 통해서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PATH라고 하는 저희 문제은행 내의 문제를 풀고 그걸 OMR에 입력을 하는 것으로 과제가 마무리가 먼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단어 시험을 보면 그러면 이 단어 시험 결과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던 것의 결과가 저희 DB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틀렸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시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네, 복습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선생님과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바로 이 수업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뒷대성되어 있는 리뷰 테스트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하원이 되는 구조라고 한 사이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으시죠? 저도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귀가를 협박하지 않으면, 네, 저희 학원 의자 엄청 편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고등관 의자는 더 편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위에까지 있거든요. 애들 진짜 피곤하면은요,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편하게. 네, 거의 카시트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의자를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또 안쓰럽기도 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들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다? 네, 귀가로 협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요, 자유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자고 다독이고 격려하고 이것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네, 문제를 풀고 네, 자기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집에 가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강의실 구성도 다시 했고 네, 이제 숙제 안 하는 친구들 있죠? 네, 숙제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잘 기억해 주세요. 왜 우리 아이가 뒷반에 배정됐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숙제를 안 해오기 때문입니다. 왜 앞반에 배정됐나요? 하면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별로 성격이 다를 겁니다. 달라서 요 반 아이들은 수업 먼저 듣고 뒤로 남아서 숙제하는 반. 요 반은 숙제 먼저 하고 뒤에 남아서 수업 듣는 반. 네, 이런 식으로 성격이 좀 다르게 가면서 네, 레벨별로 다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협박이 잘 통하는 반과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 하는 아이들 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될 거라고 네, 이제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도 10시에 집에 보내긴 합니다. 근데 다시 줌으로 불러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집착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 월급 보내주시면 월요일과 금요일은 영어의 날이죠? 네, 조금 영어 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학원으로 와도 됩니다. 줌이 안 되면. 왜냐면 저희가 상주하는 조교들도 있기 때문에 네, 관리가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완전 쌉 가능입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10시에는 보내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고를 지난번에 한번 먹어서 한 번 더 받으면 영업정지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 때마다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틀린 것들 다 개별화돼서 선생님이 1대1로 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처방하게 되고요. 그 모든 전 과정이 이미 기록은 되어 있고요. 그 기록을 이제 학부모님들께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복화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게임처럼 계속할 수 있게 매일 이기고 싶은 게임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 어떻게 전환시켜줄까 고민 중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처럼 시험에 맞게 그 학교들마다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원고는 예문이 정말 중요하고요. 판교고는 동의어가 진짜 중요하고요. 뭐 이런 식의 학교마다 색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학기쯤 지났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교체되지 않는 이상 그 분위기가 2학기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보통은 그 선생님이 2학년 때 같이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거의 간파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진짜 애먹었던 건 판교고등학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6분이 바뀌셨어요. 전입 전출로. 그래서 저희가 되게 예측하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만들려고 앱을 개발한 거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큐레이션 간다. 네, 커스터마이제이션 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어 재료만 11,421개 그리고 그 단어들의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지금 57,000쌍을 마련해 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이상으로 아이들 매칭돼서 각자 부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낱개가 아니라 묶어서 공부합니다. 원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단어가 40개라면 거기에 관계 단어, 다시 말하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혼동어가 57개가 붙어서 100여 개의 단어가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율 역시 학교마다 다르고 학년마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실제 화면입니다. 자, 실제 화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별로 분량을 설정하는 화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배정하는지, 통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다음에 힌트 옵션을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저희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 때쯤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요. 스펠링으로도 보고 뜻으로도 보고 하는데 아이들마다 학습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친구 3일마다 한 번 나오게 또는 틀렸던 단어를 일주일마다 한 번 나오게끔 반복 주기를 설정해서 가는 것까지 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이 아이들마다 복습 대기 목록에 들어가는 단어가 다르겠지요. 네, 그런 단어들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맡은 제 관리자 모드인 저한테는 이제 전체가 다 보이는 거고 선생님한테는 아이들별로 이렇게 보이게 될 텐데 통과가 안 된 애들이 주황색이겠죠. 심각한 애들은 빨간색이 되고요. 저는 항상 통과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된 아이들만 딱 모여가지고 봐서 선생님이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시그니처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 초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수학은 문제은행이 있는데 쌍둥이 문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영어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몇 년 전부터 하다가 제가 이제 AI를 만나서 완전히 이것들을 다 배치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은 똑같은 교재를 주면 시간을 버리게 되고 못하는 애들은 그걸 막 따라가다가 허덕이다가도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제는 아이들별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유형별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PATH입니다. PATH 혹시 기억나실까요? 패스 시스템. 그래서 P는 prepare, apply, 그다음에 think high level 이라고 해서요. P 단계,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누구야? 너는 P랑 A만 먼저 풀어. 그 다음에 너는 P는 안 풀어도 돼. A랑 H까지 풀어. 그 다음에 너는 T랑 H만 풀어도 괜찮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PATH 문제는 동시에 나갑니다. 왜냐면 교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1차 교재는 통일되어 있으니까 다 나눠주지만 그 안에서 건이는 뭐 TH만 푼다든지 유나는 PA 먼저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이들한테 아이들끼리 약속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재 뒤져보시면 얘는 왜 문제를 풀다 말았지? 싶으셨다면 그거는 아이들별로 이제 큐레이션이 되어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아이들 화면인데요. 네, 요거는 제 실제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가 빨간색이고요. A가 주황색, 그 다음에 T가 파란색, H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아이가 H레벨에 도달했는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여기 윤희가 있네요. 윤희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초록 색깔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머니?
네, 그래서 윤희가 1등급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저희가 관리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명일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 전체 데이터를 털어봤더니 오늘 제가 요거 성장 기록 리포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들마다 P, A, T, H가 있는데 H 레벨까지 도달했다는 게 그 지문에 대해서 파악을 잘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지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그 지문에 빈칸 추론 유형이 P, A, T, H 네 가지 유형으로 있는 겁니다. 수준으로. 그래서 그 빈칸 추론에 대해서 H까지 도달했다면 이 친구는 어떤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H 레벨까지 가야 사실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털어봤더니 1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의 공통점은 H 레벨에 도달한 유형이 9개 이상이었습니다. 보통 10개를 넘어서 한 11개에서 14개까지 가더라고요. 저희가 56개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도달해야지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저희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친구가 각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레벨이 변동됐는지 예를 들면 우연이지만 유니 거네요. 여기 T부터 H라고 돼 있죠? 글의 목적 문제를 유니는 T 문제에서부터 H 레벨까지 도달한 수준으로 문제를 풀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레벨 변동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도 이제 시스템 안에서 워닝이 뜨고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그 부족한 문제들을 뽑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시스템 이해되실까요? 네네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설명회를 드릴 때는 저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설명이 좀 엉성했다면 이제 한 학기 딱 돌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레벨이 되어 있으면 몇 점이 나오겠다가 이제 저한테는 데이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가 다르다면 당연히 복습 자료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PATH 문제를 풀어서 OMR을 제출을 하면 그 얘가 틀린 문제가 저희 DB 안에 쫙 쌓이게 되죠. 그 틀린 문제에 대한 그 유사 문제들이 다시 스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시험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숙제를 제출 집에서 했잖아요. 그럼 학원에 왔을 때 그 아이만을 위한 이런 스택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몇 월 몇 회차 아이 이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마다 전부 다 이 시험지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복습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와서 다시 그거를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OMR을 제출했는데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레포트 중에서 여기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에 몇 개의 문항이 풀어져 있는지가 써져 있거든요. 없으신 분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물론 이제 등원 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다녔는지와 그 다음에 역량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큐레이션 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보니까 1등급 이상 나왔던 친구들은요 800문제 이상 풀었더라고요. 네, 사실 아시죠? 양이 담보되지 않은 질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 숙제는 조금 주시고 점수는 나오게 해주세요. 거든요. 사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존재한다면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미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거기 레포트에 들어가 있는 문항의 개수가 이런 스택 문제들과 그 다음 PATH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집대성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를 이번에 시스템에 탑재하지 못해서 저희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그게 거의 80문제 80에 50 더하면 몇이죠? 130문제죠? 네, 130문제가 누락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130문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계속 차분하게 풀어갖고 왔다. 그래서 문항 개수가 부족하다는 거는요. 숙제를 안 해왔다는 뜻이고 그 숙제를 안 해오면 당연히 스택 문제도 적게 형성이 되고 기껏해야 와서 선생님이 수업해주고 복습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푸는 정도로만 대응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학부모님들을 괴롭히기로 했습니다. 숙제를 너무 안 해옵니다, 아이들이.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괴롭힐까요? 제가 애들을 괴롭힐까요? 아니면 같이 괴롭혀 주시겠어요? 제가 왼팔 잡을 테니까 오른팔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애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공부 안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요.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마이너스 2학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중2 때 공부 잘 못하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험 보니까 시험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잖아요.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고등학생이랑 단어를 외웠네 안 외웠네랑 싸웠는지 이게 언제 싸워봤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토가 이 정도면 딴 데 진짜 심각할 겁니다.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좀 무시무시한 걸로 유명해서 애들 웬만한 멘탈 아니면 못 온다고 밖에 소문이 그리 났던데요? 맞아요? 아, 네. 저희 양치기 학원인가요? 어느 정도 양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복습해서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양치기인가요? 첫 문제밖에 안 풀리는데요. 시험 범위가 60지문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20년 넘는 감으로서 판단한 것도 있잖아요. 한 요 정도 문제 더 줘야 되는데 하면서 쫙쫙쫙 줬던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쫙 다 쌓았잖아요. 아, 1등급 받는 아이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구나. 시험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희 어머니, 윤희는 사실 한 400여 문제 정도밖에 풀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1등급에 나온 이유는 중학교 때 영어를 충실히 해놨기 때문일까요? 네네. 아, 네. 역시 겸손까지 네, 구비해 주셨습니다. 요거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더니 P에서 A로 A에서 T로 T에서 H로 이렇게 레벨이 상승한 경우가 910회가 있었습니다. 1차 동안.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적의 상승을 경험한 친구들이 84%였습니다. 그리고 H 단계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이 전체 애들 중에 3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H 레벨은요. 지문도 싹 다 바꾸고요. 출제 포인트도 조금 바꾸고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바꿔서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구력 있게 풀어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 그 일단 고3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허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겸비되어 있고 수학도 되어 있고 과학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어까지 건드릴 수 있는 상태여야지 사실 H까지 가고 H라고 하는 것의 훈장이 10개 이상의 애들이 반드시 1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등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문제를 줬는데 A 문제에서 특정 비율 이상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P단계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등한 경우도 96회나 있었음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변화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1학기 때는 학습조 교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기록조 교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3인이 이제 한 학생을 이제 관리하는 체제였는데,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 좀 줄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담임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학습조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패스 문제의 교재부터 수업부터 단어 관리부터 그다음에 스택 문제부터 모든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피드백까지 전체 다 관리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게 바로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스템이 다 잡지 못하는 것들을 네, 결국에는 휴먼 터치가 들어간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주중주말에 본 수업이 있다고 하면 주중에는 언제든지 클리니카로 더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주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담임 선생님이 직접 피드백하는 구조로 2학기 때는 한 번 더 네, 진화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화면 혹시 보셨던 거 기억나실까요? 저희가 다 이렇게 일일이 커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어디를 지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도 얘네가 떠드는지 안 떠드는지 숙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눈 앞에 두고 모니터링 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 강유 어머니 오셨어요? 허강유 어머니? 아, 안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네, 헛땡유 친구. 이 친구가 저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친구고, 그 친구에 대한 기록이 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쭉 봤더니, 이 친구가 요 정도의 문제를 풀었고, 정답률은 87%였고요. 그리고 단어는 20번에서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통과한 적이 없다. 통과 안 한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100%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H 레벨이 몇 개죠? 11개나 네, 도달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900개라고 하는 문제 기준에서 아주 많이 풀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근데 이렇게 레벨이 도달한 거는 사실 이 친구는
저희 학원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실력을 알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효율이 좀 좋은 친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계속 레벨이 한 번 시험 준비할 때 34번이나 네, 이게 승급이 있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용일치 문제 H레벨까지, 함의 추론 문제 H레벨까지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고는 글의 목적이나 지칭 추론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요 문제를 안 풀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P 단계에 머물러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제 OMR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지만 이 모든 점수들 뒤에 사람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있음을,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학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네, 공유 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요,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레포트가 있을 거고요. 그 간에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어떤 걸 공부했고,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했는지, 무엇을 틀렸고 왜 틀렸고 다음에 뭘 할 건지를 담은 분석 리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거짓이 아니듯이 통과가 안 됐으면 통과가 안 됐다고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른팔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왼팔을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숨기지 않은 레포트라서 어머님들 보시고 이제 아이랑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거기 안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리뷰 테스트 보잖아요. 그거의 추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데이라든지,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출결 상황,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멘트를 통해서 지금 이 친구가 어떤 흐름인지, 지금 어디에서 고전하고 있고,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면 되는지를 저희가 커멘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레포트를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수준이어가지고요. 학부모님들이 답답해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사춘기여가지고 또 네, 절대 공개는 또 안 하죠. 그러면 사춘기 아이랑 싸우지 마시고 네, 이제 위클리로 오는 레포트를 통해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같이 진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었고요. 원래는 사실 1학기 때 드리고 싶었는데 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 2학기 때 안정화해서 보내드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귀찮으시더라도 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네, 만약에 좀 되지 않았다 이러면 영어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영어는 이 정도 유지하고 다른 과목에 좀 더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도 이제 통과했는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제 클리닉 일정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레포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지문, 11개 지문을 한 번 복습했고 5개 지문은 3번 복습했고 그래서 지금 몇 회독을 하고 있는지를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눌러보시면 어떤 지문인지 다 상세히 나올 수 있도록 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공유만 못 드렸을 뿐이지. 그리고 앞으로 쌓아가는 2학기 지문, 부터는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진도가 어디 나갈 건지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뷰 테스트 본다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전 수업에 대한 밀도를 높이는 복습과 동형 문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지금 어떤 추세선을 가고 있는지 현재 우리 학원에서의 평균이 어떤지 그 다음에 평균 대비 지금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까지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분석 레포트 받은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레포트가 혹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어떤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왜 이 점수를 받았지만 몇 등급이 될 건지 약간 예상하실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는 사실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열어보시면 좀 너무 압도당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저희 또 분당이 어머님들의 또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직접 문제도 많이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리 AI한테 물어봐도요. 이게 원래 시험 문제가 어땠는데 어떻게 변형됐고 그 다음에 이게 출제 의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시험을 준비한 선생님만 알거든요.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보편고 1학년 시험 준비 같이 했는데 만약에 같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험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 제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그래서 이런 레포트가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유형이라든지 출제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OMR을 제출을 하면 그럼 저희가 개인별 맞춤 분석까지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쿠폰도 쏴가면서 애들한테 OMR 막 하라고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바로 OMR 입력해서 자기가 몇 정도 점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 안에서의 약간 예상 등급이 학교 예상 등급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못 해봤었어요. 그냥 저도 데이터 마인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데이터로 쌓고 아이들이 OMR을 적극적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 등급까지 갈 수 있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점수표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레포트에 나갈 때 보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안에 이 친구가 질문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다음에 문제 저희가 얼리버드라고 부르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는 기출문제라는 이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퀄리티로 풀었는지 어떤 태도로 풀었는지 그 다음에 집에서 풀었는지 학원에서 풀었는지 뭐 등등이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에 이렇게 매일 쌓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잘 해석하실 수 있도록 사실 데이터는 굉장히 차갑거든요. 이걸 어떻게 따뜻하게 해석해 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가는 이제 저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진화하고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웹 버전으로는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 앱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레포트를 이제 위클리로 받아보시지만, 여기에 이제 일정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러면 그간의 모든 기록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이가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그게 궁금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진도나 클리닉 재시험 일정 같은 것들 주차별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삽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 듣기 이런 것들까지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토스랑 업무 제휴를 맺어서 이제 곧 토스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체 앱 내에서도 어머님들이 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런 것들까지 들어가고 여기에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 드릴 수 있는 요런 기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 자유 게시판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네. 학부모님들 답답하실 때 또 하소연하실 수 있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네,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슬리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매일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눌러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보이는데 이렇게 종합하긴 좀 어려울 때 있죠. 그래서 종합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재원생 어머님들, 아버님이 미리 신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미리 성장 레포트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겸이 어머니 혹시 오셨을까요? 아, 네. 제가 그래서 이거 레포트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한 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타임머신 설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설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너네가 지금 중3 학부모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 한번 먼저 인생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해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애들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거 제가 정리하면서 좀 울었거든요. 왜냐면 애들의 애덜품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그 후배들한테 놀아라 새끼야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썼어가 아니라 놀지 못하는 지금의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마치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결과 보고 화내지 말고 친구처럼 물어봐 주세요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시면 그게 저한테도 옮아요. 그냥 믿고 응원해 주세요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몰아치지는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확인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결의 멘트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걸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물론 아이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관리형 독서실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핸드폰 뺏어주세요. 뭐 그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다독여주세요. 확인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 역시도 불안해하는 자기들도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재원생 아이들이 설문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의 딸 아들들이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전체 전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하나도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놀아라 새끼까지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 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수요일 받으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비록 저는 제 딸이 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시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래서 지금 진짜 더럽게 말 안 듣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가 그래 사춘기보다 훨씬 낫다. 1춘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하면서 저도 관련된 육아서적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야말로 최고의 육아서가 아닐까. 육아 중이신 거죠? 네, 육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선물로 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다음에 후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준비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FTP 무료 응시 쿠폰까지 준비했습니다. FTP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적성검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오원석 교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30년 넘게 이렇게 추적 관찰했던 학생들과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집대성한 적성검사인데요. 얘가 진짜 좋은 점은요.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요. 이 친구의 자기도 몰랐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으면서 5개의 후보군도 추천해 주는데 그 5개 각각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트, 독서, 그 다음에 탐구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관련 학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 직업군이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12개까지 추천이 되면서 각 그 직군들의 연봉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5년 내에 소멸할 건지 아닐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이 있어야지 이런 직업이랑 잘 어울리는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FTP에 들어가셔서 응시하시면 아마 3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쿠폰을 드릴 테니까요. 네, 아이 지금 계약하기 직전이잖아요.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별로 싸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험 그거 적성 검사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후기를 남겨주시면 네, 쿠폰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후기뿐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후기 써주시고 있는 동안에 제가 요거 레포트 나눠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체크했다 말씀해 주세요. 박찬영 어머니 오셨을까요? 박찬영 어머님이요? 연아 어머니, 이연아. 아, 연아 어머니시군요. 연아 저기 기다려 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유진 어머니, 아버님. 아, 네. 유진이랑 많이 닮으셨는데요. 정재윤 어머니. 네. 강유 어머니 안 오셨죠? 박서혜 어머니.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규 어머니. 정우연 어머니. 권윤우 어머니. 아, 윤 어머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윤호가 혹시 최종 등급 혹시 기억하세요? 네. 최종 등급. 등급이요. 2차 시험이요. 전체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1학기 다 네.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률이 한 85는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윤호가 진짜 성실하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네. 근데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단계 승급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면 H레벨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아직 끝까지 거기까지 풀어야 되는 게 있고, 또 송님이 되게 특이한 시그니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유형별로 주제, 글의 순서 정도는 H레벨에 도달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송림고가 좋아하는 문제들이거든요. 특히 접속사 연결사는 다른 학교는 안 내는데 송림은 꼭 내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연습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윤호가 성실한 건 맞는데 조금 느리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당기고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도윤이요? 그죠? 왜 없죠? 제가 명단을 보고 다 만든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제가 사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재원생 어머님 명단을 보고 했는데 혹시 지금 도윤이가 방학 때 안 다니고 있나요? 다니고 있죠. 일단은 김도윤 4번인데 왜 오셨어요, 언니? 뭐 때문에 궁금해서 오셨어요? 도윤이 너무 잘하던데요? 일단은 제가 기록 근데 지금 다 수업 중이셔가지고 아마 네 오늘 만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단은 기록해놓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4번이죠, 언니 4번. 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자료반은 네네. 자료반 아까 패스 그걸로
맞춤형으로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자료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확 받아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일주일마다 트래킹은 안 되는 거네요? 트래킹은 합니다. 트래킹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면 학원에 와서 아까 스택이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주는데 자료반 애들은 보통 거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원하면 피드백도 받을 수 있기는 해주는데 근데 보통은 잘 안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료반도 이번에 사실 결과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저희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티처스 가이드가 있는데 자료반은 그것까지 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그게 이제 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수강하는 친구들은 그 단권화 노트거든요. 그 단권화 노트를 자료반은 좀 미리 주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왜 시험 범위랑 뭐 프린트가 바뀌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챙겨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재를 이름을 다 일일이 써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든 아이가 오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보내주든 해가지고 다 교재 준비해가지고 다 보내주고요. 자료반 1도 아까 단어 앱 같은 거 사용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네네. 자료반 애들이 많아요. 저희도.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또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걸 많이 맞추면 이 단계가 많이 나오는 연하를 제가 지도했던 것이죠, 어머니. 네. 일단은 네, 그거 선생님 좀 꺼주시겠어요? 감사해요.